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만 이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내게 생겼습니다. 주담대금리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 새해 접어들게 되면 7%에서 8%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 이제 코어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뭐 우대금리 다 합쳐서 모든 걸 다 녹여놔서 7%가 나오는 거지. 일단 여기 창구에 딱 들어가서 은행원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은행 자체에서 지금 이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대금리를 축소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차주들에게 해줬던 이 우대해줬던 금리 혜택들을 이제 다 폐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집 산 사람들, 특별히 고점에 몰린 집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후폭풍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금리는 높아가죠. 혼합형으로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5년 전에 한 2% 정도로 받으셨다가 지금 뭐 1년 사이에 5% 됐다가 이게 6% 됐다가 지금 7%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8%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자기가 홀드하고 있던 집을 그냥 완전히 본물 터지듯 투매에 가깝게 가격 단가를 낮춰서 자기가 산 그 값어치보다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또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중과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물 출회 현상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등 해가지고 연 4.10%에서 6.22%로 짓게 됐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 금리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창구에 방문해 보셔서 금리를 상담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금리가 거의 뭐 7, 8% 수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굉장히 금리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집을 꼭 내가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질적으로 이 공공분양이나 이 구축에 떨어지는 시점을 좀 잘 계산을 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차주들에게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한 재무점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이 거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고점의 서울 집값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죠. 주담대금리가 7%에 근접한 수준은 가계가 체감하는 금융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뚜껑이 딱 터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딘다. 부동산 시장도 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심리로 움직입니다. 결국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밀려요.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연체율 상승하게 되죠.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원금이자 매달 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데 그걸 좀 커버링을 쳐야지 뭔가 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금융 리스크 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공택지 한 3만 호 정도가 이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아무리 공공택지 위에 공공분양 뭐 싸게 내놔도 입지가 이게 설득력이 없으면 이 공공분양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만큼 서울 도심 그리고 경기권의 위치에도 서울하고도 좀 가깝고 사통팔달 교통거리 좀 좋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이게 이제 확실한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검단하고 김포는 같은 입지로 묶어두기에 아주 편리할 정도로 좀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검단과 김포가 어느 위치, 어느 교통 라인을 지금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거의 서울과 마찬가지다. 서울하고 뭐 거의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교통 편리성이 딱 이 기저에 깔린 그런 허브가 조성이 된다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일단 인천검단 AA21
1블럭이 공공분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무순위 집주 비슷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1224세대 중에 무려 131세대가 나와요. 평형도 굉장히 좋아요. 74A와 84A. 비교적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다. 근데 서울 쪽 근처에는 좀 살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런 데는 놓치면 안 되죠. 무주택자라면 꼭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점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공공분양인데 뭐 청약저축 뭐 다 필요 없습니다. 100% 추첨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양에서는 저축 총액 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래 묵은 통장들이 위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에서 굉장히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100% 추첨입니다. 74A가 46, 84A가 85, 합이 131세대, 거의 무순위 집집에 가까워요. 순위 경쟁이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 금액이죠. 굉장히 가격이 착하다. 3억대도 있어요. 3억 9천대도 있고, 그리고 4억 1천만 원. 그 다음 84A도 역시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 4억 7천 정도 되겠네요. 최근에 검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보시면 대체로 6억 정도 합니다. 공공분양 가격이 왜 싼지 아시겠죠? 공공택지, 그러니까 땅값이 일단 싸기 때문에 민간 분양이 올려 세우는 아파트 값보다는 훨씬 또 초반부터 저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발코니 확장비 싸죠. 민간 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기본 1,500에서 2,000 깔고 가지 않습니까? 600에서 700밖에 안 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그러니까 이제 공공분양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제가 늘 추천해 드리는 거는 공공분양에 하더라도 저기 뭐 구통이 그냥 경기도 저기 모서리에 있는 아무런 인프라 시설도 없는 곳,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공공분양은 가실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고, 일단은 서울과 뭔가 살을 맞대고 있을 수 있는 입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검단 원당동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베뉴의 이 가격이 지금 7억 2천까지 올라왔어요. 매물로서는 뭐 8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 지금 3억에 딱 들어가고 4억에 딱 들어가면 이제 거의 반값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단지 배치도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뭐 단지가 그렇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왜냐? 공공택지는 일단 땅값이 싸기 때문에 스페이스 공간, 결국 이 창출해내는 입주민들의 이 삶의 공간에 이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공공분양은.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 평면도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 분양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분양은 굉장히 좀 헐겁게 나옵니다.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20평대, 같은 30평대라도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게 굉장히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검단 AA21블록 신검단 중앙역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직선거리에 있어요. 이게 거리가 한 800에서 900m 정도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충분히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아니 내 아파트 그리고 서울로 이 계양역까지 한 3분이면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김포공항역까지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겠네. 그 정도 이제 시간적 체감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서울이라도 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 지역으로 뭐 신속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뭐 내가 직장을 서울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1시간 안에 충분히 도달 가능한 직주 근접성도 갖고 있고 굉장히 입지적으로 뛰어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가격이죠. 가격이 3억대도 있고 4억대도 있다. 요새 뭐 서울의 강서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20평대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15억대 나오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분양가죠. 거의 5배입니다. 5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금리가 7%가량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건 뭐 6억 그냥 만땅으로 대출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다다르는 대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신검단 중앙역에서 김포공항 서해선까지는 20분 남짓밖에 안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신검단 중앙역에서 출발해서 계양역 거쳐서 김포공항역 가서 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직장까지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3억대 아파트들은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다고 했죠. 74A 보십시오. 화장실, 드레스룸,
뭐 수납 공간 좋고요. 화장실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다 부지가 넓어서 다 판상형으로 나옵니다. 드레스룸, 알파룸까지 있네요. 74가 공간 활용도가 침실 3개와 또 여유방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공간 활용도. 그리고 84제곱 굉장히 넓죠. 광폭 거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침실, 드레스룸도 74보다는 확실하게 좀 넓어 보이고요. 이런 알파룸 활용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공공 분양이 시답지 않게 옛날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똑같이 74처럼 드레스룸과 알파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라. 전매제한 한 3년 정도 걸려 있고요. 자, 신청 일정은 1월 20일 10시부터 1월 21일 5시까지입니다. 20일부터 20일 양일간 서울에 사시는 분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모두 적용 가능하고요. 당첨자 선정은 이게 제일 매력적이죠. 공공분양이라면 이제 청약통장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100% 추첨제입니다. 거주 의무 없고요. 가장 좋은 매력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는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나는 뭐 관심 없습니다. 뭐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나오죠. 김포 고천 2지구 A1블록 공공분양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월요일 당장 뭐 내일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모레 월요일 날 11일 날 이제 본격적인 청약이 들어가니까 여기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김포 고천 A1블럭은 35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천역이 굉장히 가까워. 신검단 중앙역 한 800m 정도 되는데 얘는 한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그냥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초등학교 거의 초품화에 가깝게 조용한 거주 환경인데 이 비행기 소음이 있을까 말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없다. 이쪽 김포 쪽은 이 김포공항이 가까워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서 혹시나 소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서울 접근성 뭐 뛰어나죠. 김포 쪽은. 자, A1블록 공급 금요는 262세대입니다. 검단보다 확실히 많죠. 그리고 평수도 딱 분할되어 있어요. 20평대, 30평대로. 자, 여기 A1블록 입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고천역 역세권 아파트고 김포 골드라인을 쫙 타고 내려와서 김포공항역으로 바로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전역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5호선 라인을 확실하게 물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한강변 아파트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올림픽대로 쭉 타고 올라와서 도착할 수 있고요. 또 서울로 도로를 통해서도 좀 막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는 그래도 교통 이 흐름은 원활한 편입니다. 엄청나게 막힌 때도 엄청나게 뭐 안 막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막히지. 근데 일단은 그 시간대를 좀 조금 이르게 조금 또 늦게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뭐 여기 뭐 쾌적하게 그냥 일방 통행 아닙니까? 이쪽 도로 올림픽 도로 쪽. 교통 정체는 일단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일단 뭐 지하철 타고 접근하면 충분히 뭐 그런 어떤 정체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강변이 뭐 바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좀 쾌적한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59제곱인데도 3억대 보이고요. 그리고 74제곱 보시면 한 5억대 정도로 이 분양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저렴하죠.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비 800만 원 정도. 지금 뭐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나오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뭐 결이 다른 그런 어떤 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59제곱은 4억 5천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74제곱 역시도 5억 7천 정도. 요즘 뭐 강서구 뭐 이 김포공항역 근처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뭐 어마무시하게 분양가 농축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난해합니다. 분양가 자체가 거의 다 뭐 12억에서 15억 사이에, 그것도 20평대야 30평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8% 가까운 주담대 금리 가지고 완전히 꼬라박는 거죠. 그냥 인생을 그냥 아파트 안에 꼬라박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올라쳐줘야 되는데 기대만큼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진짜 구축 아파트 2020년, 22년만큼 폭락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요거는 싹 빼버리고 뭐 이상한 전문가들 다 모아놔가지고 따글따글 긁어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2026년도 집값 오른다고 나팔을 불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강 메트로자이가 지금 7억 매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분양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거주 의무 없고요. 당첨자 선정 여기도 100% 추첨입니다. 공공분양인데 청약저축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 추첨이다. 김포구청 A1 블록, 한강변이 뭐 쫙 보입니다. 시원하게. 고층에서 보면 뭐 다 보이겠네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바로 서울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5구 제곱도 다 판상형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4A 역시도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간에 뭐 여기 이 특별 공급이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여기가 방문기일이 또 정해져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서 체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한강변 아파트 내일 그리고 11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일반 공급은 양일간 14일에서 15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LH 청약 플러스입니다. 청약홈 아니에요. LH 청약 플러스에서 들어가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기권 사시는 분들 지원 가능하고요. 자, 요렇게 공공분양이 매력적인 이유 분양가죠.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칠 가능성 높다. 1,400 지금 60원까지 가까이 온 또 환율 40원까지 내렸었는데 또 20원이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올라치고 있습니다. 100선까지 지금 갈지 말지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환율 방어 뭐 적절히 했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 높고 지금 미국 국채도 이것 때문에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채 10년물이. 고스란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7% 주담대는 8%로 갈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에 무리해서 엄청난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산은 뽀개지고 빠개지고 폭삭 망가질 가능성 높습니다. 내가 자산으로서 내 아파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내 삶을 갉아먹게 된다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된다면 커다란 위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공공분양 주목하고 계시라. 그것도 그냥 쓸데없는 그냥 인프라, 아무런 인프라 없는 그런 허허벌판 경기도권 아파트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긴 안 가느니 못하니까 일단은 서울과 그리고 직주근접이 될 수 있는 교통을 물고 있는 경기권 입지 공공분양 그리고 서울 도심복합 사업들 유심히 잘 살펴보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들 잘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공공분양 두 곳 좀 잘 기억하시고요. 한강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3억대죠. 그리고 뭐 1000세대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기도 하고요. 내일 이제까지 아마 이렇게 방문기일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한번 둘러보실 또 뭐 기회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접수를 받게 되는데 좀 잘 필터링 해보시고 본인에게 뭐 필이 와서 맞는다 싶으면 직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2026년에는 뭐 어느 때보다도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또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